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와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쪽과 기존 자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대응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투자 자금이 단기에 집중된 효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숲 인근에 위치하고 강남 부촌인 압구정동 바로 맞은편에서 한강 조망도 가능한 입지라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 일산 등 이른바 일기 신도시들은 본격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아파트가 재건축이 불가능해 노후 아파트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가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전세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LH가 정한 조건에 맞는 전세 임대주택을 찾기가 어려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이 합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금리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알짜만 남기고 이 부동산을 정리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기조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면 현재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이고 또 마땅한 대책 투자처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발 금리 인상,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성공투자 도움 주고 계시는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계신데요. 그 전에 본격적인 상담 앞서서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방향이 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짜만 남기고 정리하는 분들, 그리고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분들. 과연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옳은 전략일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작년 12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금리 인상을 두 번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오히려 이제 맞대응하기 위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감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이런 그 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겠다. 즉 일단 부동산을 좀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질 거예요. 좀 뭐 어느 것이 낫다라고 보긴 그렇고요.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자는 의미에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이 상승을 하고요. 국내 대출금리 때문에. 자, 수요층이 줄어든다. 즉 이 부분은 거래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예측을 하고 오히려 더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조 속에서 좀 매도를 생각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즉 일단 알짜 정도는 남기고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시장 관망 후에 재투자하기 위한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뿐 아니라 국내 그 경제에 대한 저성장이라든지 부동산의 신축되는 공급 강이라든지 베이비 세대 은퇴 또 어수선한 국내 정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 불안 속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좀 부동산을 그래도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미국 금리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고된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하고요.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하고 정기 예금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 투자처는 없고 부동산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또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두 가지 엇갈린 대응 속에서 공통점을 본다면 알짜 부동산만큼은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현금을 가지고 간다 손 치더라도요. 자, 이런 부분 하고 자, 신규 앞으로 그래도 투자를 할 곳이라 그러면 수익성이라든지 또 투자 가치가 높은 그리고 입지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썩 좋은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죽어도 어딘가 계속해서 꿈틀대고 계속해서 살아있고 또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알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만 지금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알짜 부동산은 보유하는 걸 텐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알짜 부동산이고 또 신규 투자로 접근하기 위해서도 어떤 곳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말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 투자용으로 빌라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석촌동에 있는 빌라하고 그다음에 암사동에 있는 빌라를 지금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석촌동은 지금 신축 빌라가 지금 2억 9천 정도 하고요. 네. 전세를 한 2억 5천 정도 시세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암사동 빌라는 지금 2억 6천 정도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금액이 한 2억 3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쪽으로 둘 다 신축 빌라인데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돼서요.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데 석촌동의 이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 자 매매가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전세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더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요즘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축 빌라라는 어떤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한다면 옛날로 뭐 90년대 정도에 굉장히 많이 졌을 때 빌라라는 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좋은 입지에 놓인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신축 빌라가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고 계신 게 송파구 석촌동이라고 했죠? 네. 석촌동의 신축 빌라 투룸일 거고요. 네. 자, 그거를 이제 하나는 2억 9천, 그리고 전세는 2억 5천이니까 한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암사동이라고 하셨죠? 강동구 암사동. 네. 자, 이것도 신축 빌라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이고 전세 금액은 2억 3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3천이에요. 자, 일단은 실투로 따진다면은 암사동이 좀 유리한 장점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신축 빌라라는 게 과연 우리가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주택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파트에는 밀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인근 시세하고 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신축 빌라가 그래도 아름아름 가격 상승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즉 신축 빌라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기대 가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신축 빌라를 내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또 가격에 아파트하고 시세 편차가 많은 지역,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 하나는 지금 실투자금이 3천이라고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미래 가치는 아무래도 이 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아파트 시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주거지로서 빌라를 선택할 것이고 또 빌라 중에서도 신축을 선택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지하철역하고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철역하고 이왕이면 좀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둘 중에 좀 먼 장래적인 투자로서 좀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송파구에 있는 신축 빌라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하신 대로 저거 암사동에 있는 게 좀 내가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송파구라든지 이렇게 강동가라든지 말고 서울의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구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전세 끼고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데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자, 그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이거보다도 오히려 전세 비율, 내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꾸준히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미래 가치, 즉 앞으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이런 석촌동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석촌동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제2롯데월드 들어와서 뭐 상주 인구가 2만 명이 넘게 되는 부분하고요. 또 뭐 왼쪽에 그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 또 이 9호선의 연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사실은 꾸준히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효과에 의해서 전세금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세금 상승되더라도 그냥 집은 안 사는 기조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송파 같은 경우라면은 충분히 이쪽 거주 요건을 거주하는 목적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참고 삼아 시청자님. 네. 자, 참고 삼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만약에 이 강남 쪽에 한 3억 정도 되는 이런 신축 빌라 투룸이 있어요. 네. 자, 그게 만약에 전세가 한 2억 6천 낀다고 가정을 했어요. 조건은 비슷하죠. 실투자 금액은. 그러면 송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강남 쪽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강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강남이 좀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강남구든 이 서초구든 조금 더 같이 들여다보세요. 무슨 소리냐? 항상 내가 보는 시야가 다는 아닙니다. 부동산은 좀 더 넓게 이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선택이 결국은 후회 없는 선택을 만들 것이고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향후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알짜 부동산을 샀다라는 그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괜찮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강남 쪽이라든지 서초 쪽이라든지 특히 뭐 투룸이기 때문에 혹시 그 서초동 쪽 같은 경우는 학군도 잘 돼 있고 상업 시설도 잘 돼 있는 그 근방에 어떤 투룸 신축 빌라가 한 3억 정도가 있다. 그죠? 그리고 전세를 한 2억 6천 정도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한 4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 구역의 아파트 시세가 20평대만 기준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결국은 3억이 3억 5천 또 4억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서초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물건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세미나 때 제가 지금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세미나 때 오시면 이런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시던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석촌 근처에 있는 석촌동의 빌라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서초동이나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세미나 참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아파트든 또 다세대 주택이든 종목과 상관없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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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구로 디지털역 바로 옆에 있는 네, 강남 아파트인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거기가 이제 재개발된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네. 하도 옛날부터 재개발은 했지만 개발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시에서 네.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지역은 뭐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굳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좋은가 그렇지 네. 않으면 다른 그거를 뭐라 그러나 팔고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하는 걸 나은가. 네, 시청자님 그리고 개발은 될 것인지. 네, 구로 디지털역의 이 강남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부는 많이들 이사 갔어요. 네. 개발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 강남 근데 아파트에 현재 어머님이 재개발을 바라보시면서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 좀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 맞는 될지. 자, 예.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네.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옆에 강남 아파트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자, 여기가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이 강남 아파트 하면 이제 강남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예요. 자, 그만큼 관심이 많은. 왜냐하면 이게 저층 아파트잖아요. 네. 예, 5층짜리고 그리고 세대수도 한 900세대 정도가 돼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을 기대해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어떤 그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좀 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요. 실질적인 재건축이 돼야 된다라고 D급 판정을 받은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재건축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조합 그 어머님의 그 아파트에 그 대지 지분이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만큼 다닥다닥 붙어서 옛날에 지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따진다면은 썩 높지만은 않은,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어떤 서로의 마찰이, 의견이 굉장히 충돌이 많은 곳이에요. 예. 자, 그러다가 보다 못한 게 서울시에서 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왔냐면, 여기를 조금 실질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합한테 이제 밀어서 진행하기보다는 좀 SH공사가 좀 등장을 해서 요걸 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상 좋은 방향성으로 조금 해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중재가 되고 SH공사가 사업자가 돼서 이거를 끌고 나가려는 게 작년에 시도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최근 들어서도 그 연계형, 그 뉴스테이 연계형해서 그 임대 사업, 그 임대주택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 있는 조합원들은 좀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하게 파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아마 곧 4월 들어서 네. 그 조합 총회를 열 거예요. 예. 예, 그때 돼서 조합 동의를 거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SH에서 지정한 SH에서의 그 계열사가 사업 지정자로 되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 한 그 여름이나 하반기 정도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제까지 오래도록 이렇게 기다렸어요.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이제 겨우 사업 시행 인가를 올 한해 받을 것이고 내년 정도 돼서 관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지까지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1년 이제 해봐야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예. 거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입마저도 될 수 있다. 즉 지금보다 시세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업 한다고 해서 한 900세대 중에서 600세대 이주를 하셨잖아요. 지금 한 300세대 남은 분들 중에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끝까지, 왜냐면 사업을 한번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주비라는 것도 또 이사비라는 것도 다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끝까지 조금 내년 말까지라도 기다리신다면은 아마 좋은 희소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중간에 파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중간에서 또 네. 저기 가격이 매물이 좀 나오면 오르면 살 수도 있어요? 사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또 따져봐야죠. 왜냐면 조합원들한테 예.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몇 평을 가는데 얼마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세요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앞으로 시세 대비해서 조합원들한테 좋은 혜택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관리 처분 때도 팔지 말고 오히려 입주 때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 일단 관리 처분 정도 시점이 되면은 투자자들도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이고요. 예. 그때 만들어진 어떤 그 계획서, 관리 처분 계획서를 통해서 예. 내가 그냥 팔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하면 파시는 건데 만약에 실제 아파트가 됐을 때 어떤 시세 가치 또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익이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3년 더 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내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 얘기대로 내년 뭐 중하반기 정도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걸 들고 꼭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거나 꼭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요걸 파세요? 아니면은 더 가져가세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몇 평을 신청을 해서 이런 것까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네, 내년까지 꼭 기다리셨다가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네. 그때 가서 일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내년까지는 꼭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우선 그때까지 가져가셨다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서울 성수동이요. 네. 성수동에 이제 쌍용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그게 24평인데 5억 3천 정도 해요. 네. 그리고 전세 4억 정도 하는데 제가 투자용으로 사고 싶은데 사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성수동의 쌍용 아파트 현재 24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좀 투자해도 괜찮을지 자,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자, 지금- 성수동을 좀 봤거든요. 그래요. 성수동. 네. 워낙 그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계속 지금 성수동에 대한 관심, 또 성수동에 대한 그야말로 그 인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 봐서 성수동은 뭘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자, 성수동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공업지대죠. 네. 자, 이 중공업지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옛날 그 허름한 공장들이 새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요즘은 옛날처럼 기계 큰 거 갖고 뭐를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도요. 요즘은 조립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아파트형 공장 아니면 요즘 용어로 지식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공업지대가 그야말로 지식산업센터 촌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그야말로 뭐 어디 가서 테헤란 밸리다 뭐 어디 밸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성수 IT 밸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이쪽에 우뚝우뚝 큰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들이 생겨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수요자들이 이쪽 근처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사시려는 또 전세를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자, 그런 분들의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주택은 수요 공급 대비한다면 공급량이 오히려 적고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전세 금액이 오르는 비율 또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자, 그리고 네. 요 앞쪽에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막 진행하고 있고요. 요 앞에 서울숲 트리마자 같은 경우가 30평대 기준으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하니까 굉장히 지금 고가의 아파트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여기 서울숲 갤러리아 프로라든지 한숲 이편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드러나면서 이쪽에 있는 어떤 거주 환경 그리고 아파트 시세를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바라보신 게 요 성수 뚝섬역이죠. 네. 자, 뚝섬역 근처에 이 쌍용 아파트를 보셨단 말이죠. 네. 자, 일단은 이쪽에서 이제 성수역 근처 그리고 뚝섬역 근처 서울숲역 근처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전체 성수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수요층들의 밀집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은 많아요. 자, 그럼 쌍용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면 네. 쌍용 아파트가 지금 97년도에 입주한 777세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자, 20년 된 아파트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20년 된 아파트가 24평이 5억 3천. 5억 3천. 5억 3천이고요. 네. 전세가 현재 4억 정도. 4억 정도죠. 자, 그럼 네. 실투주는 1억 3천이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뚝섬역 근처가 지하철역 근처이기 때문에 뚝섬 소위 그 강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집값 비싼 곳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사시려는 그런 수요자들도 많기 때문에 꾸준히 전세금 상승과 매매금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점이 있다면 오래됐다는 거죠. 예, 좀 낡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근래 들어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신축이 있다면 신축을 매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신축들이 눈에 띄질 않죠? 네, 없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 공장을 지으려면 용적률 400%를 허용을 해주는데 이런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용적률 250%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네. 많이들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의 공략이 중요하냐면 일단 이것도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좋지만 이거를 신축만 있다면 신축으로 구입하는 수만 있다면 그게 그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에 의해서 전세금 상승 비율도 또 매매금 상승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신축 24평이 있다면 그걸 매입하시길 권하고 네, 참고 삼아 만약에 이 신축이 있는데 그게 한 4억 5천이다. 그죠? 네. 똑같이 24평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새거 사야죠. 당연히 싸게 사죠. 금액도 네. 더 저렴하고.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분명히 쌍용 아파트 근처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신축 24평짜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네.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에 오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자세히가 일러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 만약 20년 된 24평이 전세 4억이라고 그러면 아마 전세가 4억은 훨씬 더 가지 않을까. 즉 실제 만약에 전세가 4억이라고 손치더라도 실제 내가 투자 금액으로 생각하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거보다도 또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투자가치 장래적인 관점에서 이쪽 성수동은 신축을 구입하는 게 좋다. 또 24평 아파트에 비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좀 신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 있다면 방 3개 화장실 하나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4억 5천짜리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을 테니까 꼭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보고 그쪽으로 투자를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꼭 세미나에 오시면은 아마 좋은 어떤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 네. 네, 시청자분 지역 선택은 잘하셨지만 조금 더 신축으로 관심을 돌려보시면 좋겠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저희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독 이렇게 좀 더 세미나에 참여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만한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세미나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안내 지금부터 좀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또 답변 이런 부분들을 강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세미나는 좀 총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우선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더 좋아질 거냐, 좋아지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내리막이긴 하지만 언제쯤 좋아질 거냐, 이런 어떤 타이밍 읽는 방법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 기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들여다보는 또 현재 시세가 맞느냐, 앞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어떤 투자처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고요. 당연히 또 일반 거주로서 아파트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아파트 말고도 뭐 지금 아까 또 시청자님께서 신축 빌라를 또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또 무시를 못 하겠죠. 자, 그거 말고도 그야말로 이제 수익형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에 대한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몰라서 명의를 누구로 해야 될지, 혹시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은 또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시는데 좀 꺼려하시는, 좀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어떤 시장 읽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일러드리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체계를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가져갔을 때 과연 내가 보험료가 더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좀 일러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좀 복잡한, 좀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환한 그런 어떤 해안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이제 날도 좀 따뜻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이 번호로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1부에서도 이 지역에 관심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과 말씀 이어가 봤는데요. 요즘 이 성수동 일대가 계속해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이제서야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숲에서 이 뚝섬 일대가 이 고급 주상복합 촌, 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성수동의 미래 가치 좀 이야기해 봐야겠죠? 네.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 기사 내용이 35층 제한 반사이익 보는 성수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성수동 이 중공업지대 아래쪽에 보면은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있어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야말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이렇게 어떤 한강변에 대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탄생이 됐는데, 자, 10년 동안 끌고 가다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에 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좀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 부분 중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리 기본 계획은 35층을 으로 제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2011년도에 최고 50층까지 이미 그런 계획을 좀 통과하고 현재 유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야말로 이제 성수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35층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고층 아파트로 갔을 때 한강변이고 또 이런 그 근처에 뭐 고가의 아파트와 더불어서 정말 최고가의 아파트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처에 있는 뭐 서울숲 트리마제, 또 아크로빌이라든지 또 이렇게 현재 있는 갤러리아 포레, 또 부영에서 뭐 호텔을 건립을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속속 또 옆에서 이제 분위기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하고요. 워낙 서울숲 이라는 부분하고요. 또 압구정 바로 위 이렇게 분당선을 통해서 이제 강남을 관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여지까지 다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낙후된 성수 지역은 강국 대표의 부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대치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수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또 한강의 조망권이라는 프리미엄까지 갖고 있는 지역이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정말 더 높을 지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성수동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창동 17단지 주공이나 네. 아니면 번동 148에 그 빌라촌이 있어요. 네. 쭉 투자 목적으로 한 1억인데 어느 쪽이 좋을지 잘 몰라갖고. 지금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있으신데 네, 노원 네. 창동에 위치한 주공 17단지 아파트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번동의 이 빌라촌 다세대 주택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곳이 좀 더 좋은 투자처가 될지 자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도봉구 창동에 네. 주공 아파트 17단지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 녹천역 옆에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 단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보신 것 네, 같고요. 소형 아파트 봤어요. 예, 또 수유역이나 미아역 사이에 있는 그 번동에 네. 다세대 빌라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맞아요. 둘 다 투자고요. 네, 투자예요. 예, 그래서 1억으로 내가 여기를 좀 사놓으면 어떨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솔직히는 투자적인 그 투자에 대한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조금 작은 비용으로 투자하기에는 만만할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 시세가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썩 여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창동이 됐든 번동이 됐든 여기에 그런 소형 아파트 좀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어요. 자, 그리고 또 번동에 대한 그 빌라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그 투자처를 물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노원주공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렇죠. 지금 생각이 그거예요. 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어디예요? 수율이에요. 수율이요? 네. 그거 보세요.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건 흠은 아닙니다만은 네. 통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서만 돌아다녀 보시거든요. 자, 근데 이쪽 근처에서 보다 보니까 이 그 상계 중계 그 하계 이 노원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나 노원역 중심으로 해서 뭐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다른 곳 지역보다 좀 많이 올랐고 네.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덜 오른 창동이라든지 번동 쪽을 사두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은 너무 우물 안에서만 도시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폭을 넓히면은 서울시 전체를 좀 바라봐서 누구든 좀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울 중심지가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최소한 지하철 2호선 안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쪽 안에 이렇게 매입을 해놨을 때 앞으로의 시세가치 상승 비율은 지금 생각하시는 창동이나 이 번동에 대한 상승 비율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강이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신축이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치솟아 올랐냐면 24억까지 올라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러면 한강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부분은 20억 이하 정도로 이렇게 사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아파트 살기에는 비싸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신축 빌라라든지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오히려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내가 거주하려는 문턱으로는 제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아름아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동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살기에는 괜찮거든요. 네. 그냥 공원도 많고 또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잘 아는 지역이고 하지만 실제 집값을 이 올라가는 비율로 따진다면은 점점 양극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듯이 옛날에 강남에 하나 갖고 있는 거 하고 강북에 2개 갖고 있는 거 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강남에 좋은 지역에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어떤 상승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와서 강남이라든지 강남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아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여기 근처에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처들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도 꼭 세미나 오셔서요. 과연 어느 지역에 또 어느 물건을 또 어느 금액에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1억이란 아주 소중한 그 자산을 잘 한번 좀 불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동산 재테크의 묘미거든요. 네네. 예, 꼭 재테크 잘 하시기 위해서 꼭 세미나에 우리 시청자님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살고 계시는 이 거주지 근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이 다른 지역까지 분석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찾아보시고 또 세미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죽전 쪽에 거주 중인데 네. 지금 전세가 만기돼서 이제 매매로 가려고 그러는데 네. 죽전역에 현안마을 동성 2차랑 네. 벽산 블루밍 2군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2군데 좀 괜찮은데 추천 좀 해달라고. 네, 네네. 현재 용인 죽전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만기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성 2차 아파트 그리고 벽산 블루밍 아파트 중에 어느 곳을 좀 매수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전세금이나 매매 금액이 큰 차이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전세금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군데를 추천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네. 자, 일단은 집을 사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느 아파트예요? 저는 지금 한신 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한신 아파트요? 네, 수지 죽전 한신 아파트요. 아, 수지 죽전 한신 아파트면은 요쪽 그 죽전역이라든지 요쪽 네, 거기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네, 동성 2단지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아, 여기 죽전 한신 아파트? 네, 네. 자, 이게 98년 진 311세대 아파트네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사시려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동성 아파트를, 동성 2단지죠? 1단지, 네. 2단지. 여기를 사시려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역에서 조금 더 가깝고 네. 매매랑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더. 아, 그렇군요. 네, 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신 거는 저 위쪽에 네. 수지 벽산 블루밍 1, 2, 3, 4단지 뭐 여기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 금액은 비슷하죠. 지금 금액 분석을 좀 해볼까요? 우선 지금 여기 죽전 동성 아파트는 몇 평에 얼마죠? 제가 지금 20평대 정도 보고 있는데 20평 중반으로 네. 동성은 매매가 3억 초반 정도 되고요, 초중반. 24평이 3억 초, 네, 3억 3천 정도요. 3억 3천. 네, 그리고 벽산 블루밍은 예. 3억 7천이요. 24평이 3억 7천. 네, 네. 자, 전세는 얼마죠? 전세는 3억 1천이요. 3억 1천. 네, 네, 그럼 별 2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자, 그리고 위에는요?
수지 벽산. 위에가 3억 1천이고. 아, 3억 1천이고 여기가. 네. 예. 밑에가 2억 8천이요. 아, 2억 8천.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동성 아파트의 장점이 있다면은 죽전역 근처죠. 네. 자,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까지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자, 수지 벽산 블루밍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동천역하고 갈 때 여기를 이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죠? 그 굴다리 같은데 한 군데 지나가면 네. 금방 가요, 거기도.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먼 장래를 봐서 수요층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곳이 아무래도 장래성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두 군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하철역 분당선이냐 신분당선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먼 미래 가치가 좀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앞으로 정말 서울에 대한 강남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분당선이 이런 분당선보다는 유리하다. 물론 분당선이 이런 정자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갈아타서 신분당선 이용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미래 가치가 좀 더 나은 입지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시세 가치로 봐서 향후의 미래 가치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쓴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동성 아파트보다는 수지 벽산 블룸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지하철역은 있지만 이 근처에 학교가 바로 있지는 않죠. 네. 예. 항상 아파트 이런 24평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이런 지하철역 근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동성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를 이용한다면 대지초등학교라든지 뭐 다른 초등학교를 조금 멀리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요층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관문인 교육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분당선에 대한 효과, 즉 강남에서 아무래도 출퇴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물색을 해볼까라고 한다면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와서 이런 쪽을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좀 추천을 드린다면 혹시 우리 시청자님은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직 어려서 네.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다녀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또 초등학교에 대한 중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 얘기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좀 가까운 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좀 다니는 것 플러스 시세 가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렇게 가치 상승이 힘입어서 오를 수 있는 거. 물론 수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또 가치 부여를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매긴다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게 수지구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에요, 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수지라고 생각한다면 죽전동 말고도 풍덕천동이라든지 동천동이라든지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넘어가는 이쪽 라인이 또 있죠. 네. 예, 이쪽 라인은 혹시 안 알아보셨어요? 예를 들어 수지구청역 있죠, 신분당선. 네.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동시에 같이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이제 굴다리를 통해서 역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 수지구청역이라든지 풍덕천역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바로 지하철역하고 접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근처에 이런 초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 인기는 꾸준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데 뭐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24평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겸사로 여기랑 같이 알아보시고 그러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역 근처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 번호 02-1638-3910번 이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이나 세미나 안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윤아 대표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